사회문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입시 머지않아서 수능 시험이 있죠.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 입시 제도는 크게 이 정시와 수시인데, 수능 성적으로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걸 정시라 그러고, 수능 성적이 아니라 학교별로 다양한 그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일정한 기준만 되면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한 방법으로 뽑혀가는 것을 수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시 비중이 지금 32%대라는 겁니다. 너무 떨어졌어요. 과거에는 이 학교 내신이 안 좋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수능 하나 잘 봐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도 있었는데요. 이 수능을 대학별로 반영하는 비중이 너무 낮아지고, 대학별로 뭐 적성이라든지 입학사정관이라든지 뭐 또 각종 인성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뭐 한 3,000가지쯤 되는 이런 방법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한마디로 수능의 의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대학별 자율 입학 제도를 폐지하고 수능만 한 2번 내지 3번 정도 봐가지고 평균으로 해서 뽑는 것이, 안 그러면 제일 잘 친 시험을 뽑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신도 저는 없애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친구가 그 원수가 돼가지고 경쟁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학교 생활이 편하겠습니까? 학교 생활 놀라면 놀고요, 공부하려면 공부하고, 한 번에 쳐서 가면 그건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 3번 정도 시험을 쳐서 수능 성적으로 평균을 내든지 제일 좋은 성적으로 가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애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매달 치는 시험에 신경을 너무 안 쓰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학교가 지옥으로 갔어야 되겠습니까? 어차피요, 학교에서 쪼든 안 쪼든 수능 시험 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게 되기 때문에 대학 가고 싶은 사람,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 사람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요, 집안 형편이 좀 좋지 않거나 부모가 정보력이나 재정 능력이 좀 딸리거나 스펙을 쌓지 못했거나 대학교에 대해서 한마디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즉 여유가 없는 집의 애들은 한마디로 대학에 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논술이나 면접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데도요, 굉장히 많이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입시 컨설팅 회사까지 지금 해당 수십만 원 하면서 뭐 수백만 원짜리도 있고요,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능이 이렇게 물수능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에 있어서 차이, 즉 성적의 차이를 확실히 골라낼 수 있는 난이도 조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수능이 변별력을 갚지 못하고 만점자가 과목별로 수십 명, 수백 명씩 나와버리니까 수능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대학의 자율로 바뀐다? 옛날에요, 정말 군사정권 하에서도 뒤로 돈 주고 들어가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학 보고 어떻게 떨어졌는지 어떻게 붙었는지 물을 수도 없는 대학별 자율화 선발 제도를 도입하고 나면 과연 대학들이 완벽하게 공정하게 학생들을 뽑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전에 그렇게 무서운 세상에서도 뒤로 학생들 뽑아준 대학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수능 제도를 거의 무력화시키고 대학별 선발 제도, 독자적인 선발 제도를 점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게 되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식의 시스템에서는 저소득층, 그 다음에 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미국에는요, 한국은 항상 미국식 대학별 자율 선발 제도를 인용하지만은 미국에서 보면요, 흑인이나 저소득층의 자녀한테는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래서 성적을 내보다 훨씬 못 받은 흑인이 아이비리그 명문대학에 입학했고 나는 왜 떨어졌는가에 대해서 소송을 냈는데 미국 대법원에서 그런 것을 갖다가 차별하는 것도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기부금 입학도 하고 뭐 안 그러면 부시 같은 W 부시 같은 좀 머리가 좋지 않다고 평가받는 그런 미국에 전 대통령이 어떻게 예일 대학을 갔겠습니까? 집안에 돈이 있으니까 기부금 내어서 예일 대학 가더라도 그 기부금으로 도저히 아이비리그에 갈 수 없는 흑인이나 미국의 노동자층, 빈곤층의 자녀들이 또 그런 대학에 일정하게 넣어주지 않습니까? 한국이 그 수준을 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은데요. 흉내만 미국 하면서 선발 자율제도,
미국은 SAT라고 해가지고요. 대학 입학 평가 시험 그 성적도 굉장히 반영을 합니다. 한국처럼 이렇게 대학별로 마음대로 뽑는 건 아니죠. 그래서 현재 이 수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점점 수능이 무력화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대학교에 들어가는 어떤 과정에서도 재력에 따라서 애들이 1차적으로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육개혁할 때요. 딴 거 교육개혁할 필요 없습니다. 수능 한 3번 봐가지고요. 그 성적으로 대학 간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고 하면 그게 교육개혁입니다. 그리고 수능 시험을요. 성의 있게 문제를 내가지고 학생들은 서열을 갖다가 확실하게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내면요. 그 말고 교육개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교육도 완화되고 다 문제점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센 사람이 대학교에 학교 당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국들이 교육부 다 작업하고 해서 마치 현재의 입시 제도가 올바른 것처럼 이 제도를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김대중 정부 때부터 일이 된 겁니다. 굉장히 잘못된 제도죠. 문을 이렇게 제끼기 시작한 걸 이명박 정부가 그걸 비판을 하지 않고 더 열어 제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식의 수능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할아버지의 재력과 아버지, 부모, 엄마의 정보력이 없으면 좋은 대학에 가기 어렵다. 이 말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전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실상 주인이 없는 회사, 그래서 산업은행이 망해가지고 돈 빌려주고 떼었다가 넘겨받은 대우조선이 수조 원의 손실을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또 수조 원을 다시 투입한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액수가 엄청나서 말라기도 싫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손실범을요, 회계 처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조선이 워낙 경기가 안 좋아서 전체적으로 조선 물량이 줄어들고 중국 회사들이 치고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조선이 어려워서 손실이 났다 이랬는데 그 말이 언뜻 들으면 사실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조선에서 이득을 보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그런 게 뿐만 아니라 뭔가를 예를 들어서 이왕 손실 나는 김에 1조 원 날 것 같으면 아예 한 2조 원쯤 내버리고 좀 뜯어먹자.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제대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손실 났다 하면 그걸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 돈 손실 난 것만큼 또 새로 투입돼야 되는 돈만큼 누가 내는 겁니까? 국민 세금 아닙니까? 근데 국민 세금 조 단위에 대해서요. 이제 완성이 돼가 사고 났다 하면 몇 조 단위니까 방산이고 자원이고 무슨 정부 관리 기업이고 이제 조차에 대해서 그냥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근데 해외 손실에 대해서 회계 처리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식 회계를 해가 쏘개난 거죠. 이거 이제 해외 손실을 회계 처리까지 하면 지금 발표한 손실보다 훨씬 더 많은 손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노동자들은 보호해야 되죠. 이 난리판에 뜯어먹은 사람은 정치인이나 정치 힘 받고 떨어진 사람들일 거고 그럼 차라리 투입할 돈으로 노동자들 명예퇴직금 주고요. 문 닫아버리는 게 답 아닙니까?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돈 좀 날린 게 아까워가요. 계속 태우면 나중에 진짜 처음 날린 돈보다 몇 배 더 날립니다. 그 돈 다 국민 세금입니다. 저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데 인터넷에 SNS로 돈을 벌어먹는 구조, 배달 앱 이해 못하겠고요. 택시를 타는데 예를 들어서 카카오 택시 이런 것도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 물건을 사는데 중간에 전자상거래라 해가지고 물건을 보지도 않은 채 물건을 사고 파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그게 과학기술이 발달한다고 편의를 추구한다고 이게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원래 경제학에서 유통이라는 것은 중간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단순히 유통이 편의만 제공한다는 게 아니라 유통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 택시 이 부분이요. 지금 보면 운전 중에 카카오 택시 때문에 기사들이 전부 휴대폰 조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운전하고 몰고 손님을 모시고 태워다 주는 대로 가는데 또 오니까 그래서 승객이 사고 날 뻔해서 아찔아찔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운전 중에 휴대폰을 하는 것을 법적으로 처벌하고 벌금을 매기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가 교통경찰한테 잡히면 딱지 떼잖아요. 운전할 때 휴대폰 들고 있으면. 그런데 카카오 택시는 합법적으로 돈을 버는 일종의 비즈니스 이 상의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옳은 거냐? 어떻게 보면 불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택시 기사들이 다 섰을 때만 카카오 택시 본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지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을 모시고 가면서 또 택시 그 주문 받는다고 이렇게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뭐 호텔 방 잡아주는 사이트라든지 미국에 뭐 요즘 보면 혁신산업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 뭐 조 달러가 넘는 벤처 기업 대부분 이런 게 많습니다. 이런 게 도대체 혁신인지. 아니 짜장면요 동네에서 그냥 아파트 입구에 보면 붙이는 거 많이 싸놨고 그 다음 전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걸로 그냥 얼마든지 주문했고 잘 살았고 또 아파트 단지별로 뭐 가게들 책도 있지 않습니까? 광고 얼마든지 잘하고 살았는데요. 느닷없이 배달앱이 생겨가지고 중국집은 중국집대로 매출하고 난 돈 중에 일정한 돈을 갖다 계속 떼줘야 되죠. 10% 20%씩을 그 영세 가게에서 처음에는 주문 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나중에 그 떼줘야 될 돈 광고비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치킨집 중국집요. 그 다음 더나 그 사이에 뜯어먹는 이런 구조가 등장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고 제가 전에 꽃배달도 뭐 재벌 기업이 한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제가 이해가 정말 안 가는 사람. 더 나아가서 택시에 왜 카카오가 들어와야 됩니까? 그 전에 뭐 이 택시 부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1588-7770인가 뭐 이런 거 누르면 택시 잘 왔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점점 차지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정확한 걸 알아야 됩니다.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점점 자영업자나 택시기사분들이나 줄어들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돈만큼이 이런 중개 기능을 하는 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경제고 이것이 혁신이냐. 없어도 무방하고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일은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일자리도 창출하고 자영업자 소득도 높여주는 겁니다. 과학기술 너무 따지다가요. 나중에 전부 우리끼리 재산을 뜯어먹기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걸 기술인 척해서 돈 버는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피처폰 뭐 어려운데요. 스마트폰처럼 인터넷이 안 되는 그냥 전화 걸고 받고 기본적인 서비스 기능만 있던 그 전화기를 피처폰이라는데요. 솔직히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굳이 인터넷 검색을 해야 될 필요가 없는 분들 또 전화는 받고 걸고 받고 문자나 보고 기초적인 것만 보는 분들한테는 피처폰이 가격도 싸고 솔직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회라는 게 우리나라에 진짜 초등학생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이런 게 잘못된 거죠. 외국 가면 초등학생이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나라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뭐 사람 숫자만큼 안 그러면 그 숫자 이상으로 스마트폰이 많은 나라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요. 어쨌거나 이 피처폰은 아직도 1000만 명이 쓴다는데요. 우리나라에 전화기가 뭐 제가 볼 때 이 한 3천만 대 스마트폰 뭐 이렇게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피처폰이 1000만 대쯤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1000만 명이나 쓰는 이 기능에서 요금도 적고 그 다음에 전화기기도 기능도 간단하고 또 전화기 자체도 싸고 그래서 아직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 그래도 모바일 은행 서비스는 있었습니다. 피처폰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피처폰에 있답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요 그 피처폰에 뭐 은행 서비스를 없애버리겠다 연말까지만 쓰겠다 통보했답니다. 자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피처폰 쓰는 사람들이 좀 얄밉겠죠. 옛날에 통신사 보면 011 쓰는 사람들이 얄미워가지고 011 쓰는 사람들을 압박을 해가지고 다 010으로 옮기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85만 명이나 되는 피처폰 쓰는 사람들한테 솔직히 피처폰에서 그 통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면 이거 통신사들 제일 짭짤한 거 아닙니까? 뭐 큰 돈은 안 되지만 망을 다 깔아놨고 과거의 요금 수준에 낮추지를 않지 않습니까? 새로 투자할 것도 별로 없잖아요. 세계 통신사. 그러면 피처폰은 전화만 하는 사람들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그 전화 요금 요즘 뭐 이제 장기적으로는
음성 통화는 공짜로 가는 시대인데 지금도 뭐 각종 앱들의 어플에 음성 통화 공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피치폰에서 통화하고 문자만 하시는 분들한테 요금 저는 결코 싸다고 보질 않는데요. 기본 통화료 있고. 근데 이런 분들한테 그래 그거 서비스 해주던 것도 없애가지고 스마트폰 사라고 그래서 요금을 한 4, 5만 원씩, 5, 6만 원씩 올려야 되겠다고 굳이 아마 이런 피치폰 쓰는 분들은 요금이 보통 뭐 만원대, 2만 원대일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장사 돋보이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막 1000만 명도 더 쓰는데 해주던 서비스를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면 됩니까? 그럼 그분들은 모바일로 은행 서비스를 할 때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거는 하게 해줘야죠. 장사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진짜 한국의 통신요금 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이 개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누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